예.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웨이브에서 정책 협력부장을 맡고 있는 노동환입니다. 오늘 이제 웹툰 페어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웹툰에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킹덤, 스위트홈, DP 딱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연 드릴 이제 부분은 아무래도 웹툰 산업과 이제는 동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연관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렇다면은 OTT 플랫폼에서 웹툰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산업 구조가 이제 변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웹툰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OTT에 대한 그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과연 OTT 플랫폼이 웹툰 산업을 바라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 산업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그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아무래도 OTT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도나 이런 거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 산업은 알고는 있는데 좀 이해도는 낮은 분도 계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먼저 산업적인 관점부터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T 산업에 대한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국내 기준입니다. 2023년까지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의 성장에 이제 도달할 걸 전망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표에 나타나 있는 장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작년도에 한 7,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 OTT 산업에 대한 그 산업 전망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벌써 1조 원에 육박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아시겠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많은 이용자 수를 가입을 하면서 올해 매출은 1조를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023년까지의 1조 5천억에 대한 도달은 2023년이 아니라 내년에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웹툰 쪽보다는 그렇다면은 OTT에 대한 이용률 부분하고 과연 OTT에 대한 이용자분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선호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OTT 이용률은 18년도에 42.7%에서 20년도 작년 기준이죠. 66.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OTT 이용자가 그러니까 미디어 이용자 중에 66.3%가 지금 OTT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OTT에 대한 이용률은 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과연 그렇다면 OTT 이용자들은 어떠한 콘텐츠를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용자 분석을 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국내 OTT 이용자들, 특히 유료 이용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46% 정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대략적으로 22% 정도인데 그 다음으로 해외 시리즈가 13% 순으로 콘텐츠 선호도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리지널 22%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아마 중심을 두고서 웹툰 산업과의 연관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OTT 시장에 대한 이제 경쟁 상황을 보시면은 웹툰도 아까 앞서 발표한 그 강연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 그러니까는 카카오와 뭐 네이버 웹툰 같이 웹툰도 이제 플랫폼화 되듯이 동영상도 지금 플랫폼화가 거의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인 왓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출범한 지 한 6개월 정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쿠팡 플레이,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유료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 회원을 있는 유튜브 레드, 그리고 콘텐츠 중심의 플레이어인 티빙, 그리고 또 하나는 이통사 중심의 시즌,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웹툰 쪽이라고 하시면은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진출을 하면서 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는 HBO 맥스, 다양한 사업자들이 지금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콘텐츠 중심의 경쟁은 점차 치열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OTT 시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의 진출이 임박함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게 하나의 특징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오리지널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부분인데요.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하고 나서 작년까지 국내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이 7,800억이고 올 한 해만 넷플릭스가 투자한 금액이 5,500억 정도 달합니다. 이 OT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자본에 의한 콘텐츠 투자가 경쟁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티빙 5조, 시즌 4천억, 넷플릭스, 그리고 대규모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이 산업의 하나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번들 경쟁 심합니다. 아시겠지만 쿠팡 와우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티빙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티빙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SKT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를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멤버십 제휴를 통해서 합종 연행과 제휴가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추천 서비스인데 아마 웹툰 쪽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웹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선호하는 웹툰을 앞에 배치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동영상 서비스에 있는 OTT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 맞춤 추천 서비스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게 이 OTT 산업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OTT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불과 대략적으로 2년 정도 됩니다. 2년 사이에 이 시장은 레드 오션화가 되는 게 특징이고, 어느 하나 살아남기 힘든, 누구 하나 치고 나가기 힘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웹툰 산업과 깊이 연관을 이제 갖게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OTT 플랫폼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수요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다양한 콘텐츠 공급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면이 경쟁 심화에 따른 차별성이 좀 더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느끼기에는 콘텐츠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OTT 입장에서는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IP에 대한 확장과 확보 경쟁으로 모든 그 경쟁이 수렴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갖게 되는데요. IP 확장 및 확보에 대한 이제 경쟁 부분에서 최근 나왔듯이 원천 스토리 IP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OTT 사업자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웹툰 IP, 그리고 웹툰 쪽에서 스토리를 갖고 있는 IP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경쟁력입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 연재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한테 이미 검증받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거를 2차 저작물로 갔을 경우에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경제성입니다. 방송 콘텐츠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방송 작가부터 방송 제작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반 단계인 기획 단계 부분인데요. 그 기획 단계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웹툰이 갖고 있는 탄탄한 스토리 IP를 확보를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시의성 부분입니다. 왜 동영상 OTT 사업자들이 웹툰 IP에 관심을 가질까? 시의성,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의성 부분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잡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OTT 사업자들은 원천 스토리 IP에 대해서 점차 주목을 하면서 그 IP를 가지고서 동영상 콘텐츠에 점차 접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웹툰 원작 IP 기반의 콘텐츠 제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웹툰의 이제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넷플릭스의 DP,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 2주 전에 오픈한 티빙의 유미의 세포들, 그리고 저희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모범택시, 그리고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며느라기. 지금은 제가 이제 각각의 플랫폼에서 웹툰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도 넷플릭스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킹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킹덤의 원작은 웹툰이었죠. 그거를 이제 방송 쪽으로 각색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그 킹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테스트베드가 웹툰 IP에 주목하게 된 게 중요한 계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넷플릭스는 웹툰 IP에 점점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모험택시가 아무래도 웹툰 IP를 통해서 제작한 부분이 있고요. 티빙도 그렇고 유미의 세포들이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됐는데, 티빙도 제가 알기로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웹툰 IP를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올 하반기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내놓을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웹툰하고 OTT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OTT 산업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투자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조 원의 이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티빙도 4천억, 그리고 KT도 4천억, 왓챠플레이 같은 경우도 신규 콘텐츠 유치 및 신규 투자 유치 및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연간 동영상 콘텐츠,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투자금이 연간 이제 다 사업자들 합치면은 1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넷플릭스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러면은 그 1조 원을 통해서 어떠한 IP에 주목을 할 것인가? 아무래도 검증된 웹툰 IP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동영상 플랫폼이 있어서 오리지널리티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웹툰 산업과 OTT 플랫폼 산업과의 어떠한 협업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하나의 예시로 저희 아무래도 제가 웨이브에서 나왔다 보니까는 하나의 예시 부분으로 저희 웨이브 예시를 든 부분입니다. 오른쪽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플랫폼 기능이 아니라 OTT 플랫폼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OTT 플랫폼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고 발굴해서 좋은 콘텐츠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콘텐츠에 집중을 할까요? 당연히 좋은 IP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OTT 시장은 점차 스튜디오화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파주 쪽에 제작센터를 건립해서 제작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 콘텐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회사로서 기획 스튜디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스튜디오 웨이브인데요. 이 스튜디오 웨이브의 기본적인 역할은 기획과 개발입니다. 기획과 개발에 있어서 이 스튜디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다양한 IP를 찾아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 웹툰 산업과 OTT 산업과의 하나의 협업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획 스튜디오에서 선별된 IP를 가지고서 제작사에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기획 스튜디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튜디오 모델 같은 경우가 점차 미국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J 컨텐츠리, 저희가 갖고 있는 스튜디오 웨이브, 이제는 스튜디오하고 있는 기획 쪽으로 방점이 가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획자들이 지금 OTT 플랫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IP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 사업자 간 협업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IP에 대한 원천 IP를 통해서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 다양한 가능성이 점차 열리고 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웹툰 시장도 1차 저작물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2차 저작물을 통한 웹툰의 그 산업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거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플랫폼 쪽에 나왔다 보니 웹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관계는 없지만, 어느 정도 OTT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은 어디에 협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발표는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